마이크 테스트 원, 투, 마이크 테스트 원, 투, 마이크 테스트 원, 투. 마이크 테스트.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타이거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좀 정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가? 참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왜냐면 이제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2월 달인데 당장 이제 대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점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도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번 20대 대선 나는 누구를 뽑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잠시 켰습니다. 녹화를 잠시 켰습니다. 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뭐 저도 이재명 공약이나 시작해서 뭐 요즘에 어떤 키 하고 있나 나무위키 들어가가지고 매달 이제 매일매일 바뀌고, 뭐 이틀 한 번씩 3일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바뀌는 그런 것도 나무위키 들어가면서 찾아도 보고 이렇게 눌러보면서 읽어보고 합니다. 예.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앞으로 한 달 남이든 이 대선을 누구를 뽑을 것인가 이야기는 잠깐 하려고 녹화를 켰습니다. 사실상 이번 대선의 구도는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이라고 보는데, 솔직히 둘 중에 뽑으라면, 둘 중에 뽑으라고 한다면, 만약 둘밖에 후보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이 둘 중에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능력 면에서는 당연히 이재명이 앞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지율이나 그런 걸 전혀 따지지 않았을 때의 가정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재명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나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뭐 경제, 정치, 뭐 행정 이런 것들의 필수 조건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해도와 완성도의 퀄리티를 따진다면 당연히 이재명이 맞겠죠. 예, 무조건 이재명이죠. 윤석열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의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었고 이야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윤석열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튼 뭐 둘의 뭐 공약이 아니고 공약으로 적어야 되겠네요. 여기 공약에 대해서 뭐 서로 뭐 비슷하다, 뭐 도친 개친이다, 뭐 이런 거를 굳이 따질 필요가 있을까? 뭐 이제 비슷비슷하니까 서로 뭐 공약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다만 이제 공약이 서로 비슷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차이가 있니 없니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하는 것도 지금 와서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한테 중요하고 필요한 거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20대 청년들, 특히 남성들한테, 우리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느냐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은 여러분, 얘네들이 살아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얘네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설거지론과 뭐 페미 정책, 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뭐 저출산 고령화, 우리 이 모든 문제 결정체를 불과 몇 년 만에 전부 다 겪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 문제 5년 뒤 굉장한 문제들이 일어날 거란 걸 모두 다 예상하고 있죠. 알고 있고. 당장 초등학생들만 봐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애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할당제, 여군, 여경, 여자 소방관, 모병제 이런 것들,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문제들, 앞으로 뭐 우리나라에 들어올 또 외국인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냐라는 거고, 현재 공무원 연금 적자만 60조 원이 넘어가요. 매년 7조 8조가 적자가 늘어나는데 이 국가 공무원들 인건비만 매년 110조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정부 때만 공무원 수가 10만 명이 넘게 늘어났어요. 이 인건비가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종적으로 결국 모든 문제를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결과론적인 건데 앞으로 연금 문제, 사회, 의료, 보험 이런 것들, 보장비들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하구 석유가스공사에서 원전 팔아서 미친 짓 한 거, 손해 보면서 파는 거,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대한민국을 떠나가는 인재들이 매년 2만 명 넘게 늘어나고 있고, 국적상체 포기자들 얘네들을 어떻게 되돌릴 거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결국은 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거는 천재들, 머리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이 필요하고, 그런 애들이 기술을 발전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나라는.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뭐 코로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장사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어려질 거라는 거고, 결국 모든 게 다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보면. 그러니까 이재명이 현재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절대 없을 것이고, 그가 어떤 플랜을 제시할 것인가, 당선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건데, 솔직히 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이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에선 좀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본인 말로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말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말이 뭐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으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굳이 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굳이 뭐 20대 대선 굳이 만약에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이 두 명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예, 제 생각은 이재명이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재명이 뭐 똥꼬를 빨겠니 빤다니 뭐 이재명 무조건 지지한다니 그런 개 헛소리는 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둘 중에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굳이 구태여 뽑으라 한다면 이재명이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네, 이재명을 100%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굳이 두 사람 중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이재명이 맞지 않을까. 뭐 거기에 대한 각종 지금 대선 후보들 나오는 비리들이나 뭐 사건들 그런 거 의혹들, 솔직히 그게 대선 후보들한테서 나올 그런 것들입니까? 둘 다 그냥 지금 진 듯한 물싸움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나마 굳이 뽑겠다 한다면, 이 나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겠다 한다면 그래도 능력이 있는 놈을 뽑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